넓은 화면을 쓸수록 뒤통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CRT 모니터를 대체하며 LCD가 디스플레이의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손담비 언니와 애프터스쿨이 고운 목소리로 아몰레를 노래한 이후로 자체 발광 OLED가 등장하여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대형 TV까지 LCD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선명한 명암비를 자랑하지만 오래 사용하면 자국이 남는 버닝 현상에 고통받는 OLED는 아직까지도 더욱더 발전할 여지가 있어 디스플레이 왕자를 빼앗을 유일무이한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생적인 특징 때문에 LCD보다도 얇게 만들 수 있고 접을 수도 말아버릴 수도 있는 OLED의 쌈박하고 새끈한 원리가 대체 무엇인지, LCD는 못하는 걸 OLED는 어떻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지, 스마트 기기나 TV, 모니터를 살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술이 탑재된 걸 사셔야 하는 것까지 살펴봅니다. 그럼 시작해보시죠. 중국의 디스플레이 후발주자 업체들이 LCD 제품들을 마구 쏟아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LCD 생산을 줄이고 점차 OLED나 다른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전세계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소형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벽면을 가득 메우는 TV와 같은 대형 OLED는 LG 디스플레이가 꽉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때 확실히 OLED 디스플레이가 LCD보다는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기술처럼 보이긴 합니다. OLED가 동작하는 방식을 알기 위해서 LCD와의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디스플레이가 얇아진 이유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LCD의 동작을 초 빠르게 요약합니다. LCD가 화면의 각 한 점 한 점의 색과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화면 전체에 일단 빛을 쏘아주고는 각 점의 밝기를 조절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말초파 컬러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밝기 조절을 액정과 평광판으로 해내게 됩니다. 항상 빛을 쏘고만 있는 디스플레이 맨 뒤의 백라이트와 디스플레이 맨 앞단의 컬러 필터 사이에 서로 90도 방향으로 배치된 두 개의 평광판을 사용하여 그냥 빛을 쏘면 아무런 빛도 나가지 못하게 해놓지만 이 두 개의 판 사이에 전압이 달라짐에 따라 배열이 달라지는 액정을 넣고 각 픽셀마다 액정을 얼마나 비틀어 제끼느냐로 평광판에 의한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압은 각 픽셀마다의 스위치들로 조절하는 듬필름 트랜지스터 TFT라는 반도체 판때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자총으로 전자를 쏘아준 다음 화면 위의 형광체를 내려주는 뒤통수 큰 CRT 모니터와는 다르게 LCD는 백라이트부터 평광판, 액정, TFT, 컬러 필터까지 모두를 납작하게 붙여서 제조할 수 있기에 뒤통수가 없는 디스플레이부터 벽걸이 TV, 스마트폰에도 잘 탑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LCD보다도 더 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초기 OLED 구조는 Passive Matrix OLED 라고 불리는 것으로 가로 세로 배열해놓은 빛을 쏘아대는 소자들 중 특정 행과 열에 전압을 달리 걸어줌으로써 빛을 내게 하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PMOLED에서 발전된 것이 OLED의 각 소자들을 TFT를 통해 전압을 조절하는 형태인 그 유명한 Active Matrix OLED, 바로 AMOLED죠. 최첨단 반도체 생산 라인이 없어도 비교적 저렴하게 생산 가능한 PMOLED 방식이 라떼 시절 아이리버 MP3나 지하철 안내 전광판 형태로 출시된다면 현재의 OLED 디스플레이는 거의 대부분 AMOLED로 구현이 되므로 이후 영상에서 OLED라 함은 AMOLED 기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하면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었으니 KBS 개그 콘서트에서까지 등장했던 단어 자체 발광이죠. 말 그대로 자기가 알아서 빛을 쏘아준다는 말인데요. LCD가 일단 백라이트에서 빛을 죄다 쏘아준 뒤 액정을 비틀어 제낌에 따라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식이지만 OLED는 그냥 픽셀의 한 점 한 점의 소자가 전압에 따라 빛의 밝기가 조절이 된다는 말이죠. 이러한 이유로 LCD에서 빛의 방향을 틀어 제끼는 액정이나 빛을 걸러내는 두 개의 평광판이 필요 없어요. LG에서 내놓은 대형 OLED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각 픽셀을 담당하는 소자들이 최종 모두 하얀 빛을 내고 LCD와 같이 빨초파 컬러 필터를 사용하여 색을 표현하는 화이트 OLED와 같은 기술도 있지만 빨초파를 각각의 소자로 나타내게끔 하는 스마트폰용 소형 OLED의 경우는 컬러 필터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O와 열을 맞춰서 있는 병사들 중 특정 O와 열에 있는 병사에게 제대로 못하냐고 소리치는 조교의 고함 소리처럼 이렇게 OLED 디스플레이는 OLED와 TFT로 이루어진 층, 이를 보호하는 글래스 층만 있으면 사실상 디스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기에 LCD보다 훨씬 더 얇게 만들어질 수가 있으며 백라이트와 같은 딱딱한 구조체가 필요 없는 상태로 구현될 수 있기에 접히는 디스플레이에서 감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바로 이 OLED의 특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OLED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자체 발광을 좀 더 파헤쳐보죠. Organic Light Emission Diode 라는 말의 줄임말인 OLED는 오가니즘, 유기물로 빛을 내도록 만든 것인데요. 이름만 듣도록 짜증이 날 것 같은 유기물을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곁다리들이 붙여 만들어진 것으로 섬유난 목재, 플라스틱은 물론 삼겹살, 우리 피부까지 그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삼겹살이나 페트병에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하더라도 전기가 통하는 게 쉽지가 않듯이 대체로 유기물들은 금속과 같은 무기물과는 다르게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데요. 1987년 미국 코닥의 당칭환 박사와 스티븐 벤슬라이크는 태양광셀 연구를 하던 중 이러한 유기물을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수백 배 얇은 100나노미터급 수준으로 얍실하게 만들면 그나마 전기가 약간 통하면서 빛을 뿅 하고 낼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여 새로운 디스플레이 개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OLED를 구성하는
사용하는 겹겹의 판때기들을 살펴보면 양쪽 끝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면 서로 다른 극에서 마이너스 입자인 전자와 플러스 입자인 전공들이 여러 단계의 층을 거쳐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가운데 유기물로 이루어진 emitting layer라고 불리는 발광층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학생 남학생 비율이 상당히 극단적인 공대 전자과 기계과의 개강총회나 MT에서는 왠지 모르게 대단히 침울하고 활기가 없는 반면 비율이 비교적 고른 편인 자연과학대 학과에서는 엄청나게 활발하고 신나는 분위기가 연출되듯이 바로 이 발광층에서 만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들이 합쳐지게 되면 초흥분 익사이팅한 엑시톤이라는 입자가 되며 흥분을 점차 가라앉히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바로 그때 빛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실제로 이 올레드를 구성하는 판때기는 플러스 극 쪽부터 마이너스 극 쪽으로 차례대로 플러스 입자인 전공을 주입하는 층, 전공을 가운데로 잘 전달하는 층, 반대쪽에서 오는 마이너스 전자를 막는 층, 다음에 유기물로 구성된 발광층이 되어 있으며 이후 전자가 잘 지나가게 하는 층과 전자를 잘 주입하게 하는 층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금속과는 달리 쉽게 망가지고 얇게 만들어야 전기가 통하는 유기물과는 달리 애초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무기물로 만들면 나노미터 수준으로 얇게 만들 필요도 없고 내구성도 더 강하고 앞서 빠르게 말씀드린 복잡한 층들을 죄다 만들 필요도 없을 텐데요. 그럼에도 굳이 이 유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기물 LED보다도 훨씬 더 작게 만들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기물로 된 LED로 디스플레이를 만든다는 것은 단단하고 전류 잘 통하는 LED 회로를 한 픽셀 한 픽셀 모두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디스플레이와 같이 섬세하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올레드의 경우는 마치 여자친구에게 짜파구리를 끓여줄 때 냄비 뚜껑 아래에 물이 송송송 맺히듯이 유기물을 증발시켜 유리 판때기에 달라붙게 만드는 증착이라는 과정으로 디스플레이를 구성할 수가 있으며 최종적으로 올레드층과 TFT를 착 붙여서는 각 픽셀들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존 LED가 그냥 한 점에서 불이 나오는 것과는 달리 유기물 자체가 발라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픽셀마다 납작한 면에서 불이 들어오면서 한 픽셀마다 더욱 넓고 시원하게 빛을 쏘아주기에 LG에서 밀고 있는 올레드 TV와 같은 화면이 대다 넓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만들기에도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LCD처럼 백라이트도 액정도 편광판도 필요 없다 해놓고 올레드가 이렇게 복잡한 여러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실제로 이 올레드의 두께는 증착되는 유리의 1%도 채 안 될 정도로 얇게 구성이 되죠. LCD가 일단 빛을 쏘아주고 이를 걸러내는 방식이기에 어두운 곳에서도 빛샘 현상이 나타나면서 완벽한 까만색을 나타내기가 힘들지만 말 그대로 자체 발광이 가능한 올레드는 까만색을 표현하려면 그냥 올레드 소자를 꺼버리면 되기에 이론적으로 무한대의 명암비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더욱 풍부한 밝기로 디스플레이 색이 서로 다른 이유에서 설명드렸던 색 재현율 역시 LCD보다도 좋으며 응답 속도 역시 액정을 비틀어 제낄 시간이 사라지다 보니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죠. 삼성의 갤럭시 초기 모델들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가져가면서 LCD보다 뛰어난 밝기로 갤럭시 스마트폰의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기도 하였는데요.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긴 하였지만 당시 올레드나 10년도 더 지난 지금도 올레드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버닌 현상이죠. 탄 자국이 디스플레이 안에 남아버리는 버닌 현상은 올레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유기물 그 자체의 태생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겹살을 오래 구워버리면 타버리듯이 유기물인 소자의 경우도 각 소자가 빛을 내는 수명이 있는 것인데요. 사용함에 따라 열이나 전기에 의한 타격은 물론 소자에 전해지는 산소나 수분 등에 의해 각 픽셀에 있는 빨토파 소자들은 점차 조금씩 망가져 갑니다. 특히 빨간색 소자는 그나마 수명이 길고 파장이 짧아 에너지가 높은 파란색 소자는 수명이 짧은 편에 속하는데요. 실제로 두 소자를 같은 시간 동안 켜놓으면 파란색 올레드 소자의 밝기가 더 빨리 감소하는 연구 결과도 있죠. 이러한 이유로 발생하는 버닌 현상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의 각 픽셀을 항상 고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자친구에게 카톡도 오지 않았는데 계속 카톡을 켜보는 공돌이의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와 같이 1년이 넘도록 같은 화면을 자주 켜보게 된다면 특정 픽셀들이 다른 소자에 비해 수명이 더욱 감소하며 밝기 차이가 나기 시작. 같은 전압을 걸더라도 서로 다른 색을 표현하게 되며 화면을 끄더라도 결국 화면에 카톡 얼룩 자국이 남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빨초파 소자 중 수명이 약한 파란색 소자를 픽셀당 2개를 쌓아 올리거나 수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전압의 편차를 적응적으로 바꿔주는 등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고 또 제품에 적용되고 있죠. 만약 올레드 수명이 걱정되어 밝기를 줄이고 스마트폰을 본다면 태양이 내리쬐는 야외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고 웬 공대생 얼굴이 거울로 반사되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외부의 빛을 약간 틀어제껴 반사할 수 있도록 표면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준다거나 태양빛을 이겨낼 정도로 밝기를 더 빡세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올레드 디스플레이에서는 LCD와는 다른 용도로 편광판을 사용하여 반사되는 공돌이의 모습을 없애주는데요. 예를 들어 태양빛이 스마트폰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후려갈기고 있을 때 이 빛을 먼저 0도 편광판으로 걸러냅니다. 이 빛에다가 45도 틀어제 끼는 위상지연 필름을 쓰면 45도 틀어진 빛이 디스플레이의 금속 전극 부분에 반사되어 다시 외부로 튀어나올 텐데요. 이렇게 반사된 빛이 또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거치게 되면 한 번
더 45도 틀어제 껴지고 최종 90도로 틀어진 반사빛이 평광판에 닿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0도의 평광판으로 들어온 외부의 태양빛은 반대로 반사되어 나갈 때는 90도로 틀어진 빛이 되어버리기에 화면에 나타난 반사된 공돌이의 모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제품을 선택할 때에는 LCD와 OLED의 장단점과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폰과 같이 야외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교체 주기가 비교적 짧은 경우는 OLED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마음껏 누리면서 개선되고 있는 버닝 방지 기술들을 기대해봐도 좋으며,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써서 파란색 소자의 수명을 조금이나마 아끼는 방법도 있죠. 4K UHD 영상을 보다가 FHD 영상을 보면 뭔가 가슴 속에서 갑갑함이 느껴지듯이 원래부터 좋은 품질의 TV를 보신 분들은 그에 맞게 맞춰 가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운데요. 특히 전자제품 매장에 가게 되면 명암비와 색 차이가 매우 나는 영상을 틀어놓고 화질을 비교하게 되는데, 모니터든 TV든 OLED나 LCD, QLED 종류별로 비교적 저렴한 제품은 화질이 매우 나빠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TV 영상을 볼 때에는 이렇게까지 명암비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주머니 사정에 따라 적절하게 고르시는 게 현명합니다. LG가 대형 OLED 디스플레이에 주력한 만큼 OLED TV를 열심히 밀고 있고, 삼성의 퀀텀 닥 LCD인 QLED와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삼성의 QLED는 진정한 자체 발광의 양자점 TV라기보다는 퀀텀 닥 필름을 사용하는 LCD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버닝을 10년 무상 보장하는 것은 LCD이기 때문에 OLED의 단점을 가지지 않은 점에서 비롯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죠. LG의 OLED TV나 최근 삼성의 갤럭시 북과 같은 노트북에도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상당히 밝고 쫄깃한 화질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나 한번 사고 오래 사용하는 TV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버닝이 걱정되긴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버닝 현상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시고 오래 사용하실 거라면 LCD 기반의 TV를 추천드리며, 확실히 밝고 선명한 OLED에 이미 눈이 퐁당 빠져버리신 분들이나 버닝에 예민하신 분들은 OLED TV나 OLED 모니터를 선택하시되 무상 보증 기간과 교체 비용을 고려하시거나 최근에 버닝 제어 기술을 생각하시며 약간의 버닝은 어느정도 감수하시는 선택을 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프리미엄 제품에는 대체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의 디스플레이 후발주자인 BOE에서는 최근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소형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했다고 알려지는 것을 보니 OLED 기술 경쟁 역시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로 LCD에 부족한 명암비를 극복해낸 미니 LED나 진정한 퀀텀 닷이 아닌데 네이밍 센스가 부족했다는 여론에도 기존 LCD보다 더욱 선명한 화질을 보여주는 삼성의 QLED TV 등 LCD가 거의 극한의 완성형 기술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OLED 디스플레이 역시 점차 숙성된 기술로 또 어떤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미니 LED와 같은 완성형 LCD 기술에서 궁극의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기술과 QNED라 불리는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 제품으로 나온 폴더블 디스플레이부터 말아버릴 수 있는 롤러블까지 디스플레이 시리즈는 향후 계속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안델공학 HDMI 케이블 정리 영상에서 HDMI 발음이 자꾸 꼬이는 바람에 HDMI를 할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후 영상에는 구독자분들 추천대로 흐름이라고 고쳐 부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OLED 영상에서 녹음할 때에는 학회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던 발음 그대로 OLED라고 할지 정식 명칭으로 AMOLED라고 발음할지 AMOLED라고 할지 고민하다가 그냥 OLED로 편안하게 녹음하고서는 한때 미친듯한 외모와 미친듯한 춤사위로 미쳤어를 샤우팅하시다가 벌써 부록이 되어버린 손담비 이모를 추억하며 오랜만에 짜릿하고 쫄깃하게 아몰레몰레송을 샤우팅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